자, 우리 논술 시험은 참 복잡하죠.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중에 둘 다 논술을 하지만 인문계열만 먼저 놓고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 재수생들 있을 때 재수생들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술이 모집 인원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학교가 준 건 아니고 많이 준 학교가 있고 좀 덜 준 학교도 있어요. 조금 많이 준 학교가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좀 많이 줄었고, 덜 준 학교들 또는 변화가 없는 학교들도 있죠. 연세대는 약간 줄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논술은 우리가 대학을 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준비 말고도 지원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자, 논술. 이건 저 시험 보는 거죠, 맨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정약용님.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지식인이자 문장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시험 보고. 이건 누구냐면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 인문논술하는 학생들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비문학 시험이라든가 가끔 논술 문제에서도 본 적이 있죠. 자, 인문논술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지원 전에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들. 먼저 이거는 그냥 올린 건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연필로 논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연필로 하시면 안 되고 볼펜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흑색 필기구는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연필도 되고 뭐 볼펜도 되는 학교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 검정 볼펜만 되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단국대,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볼펜 쓰기를 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학원에서도 아마 시킬 것 같습니다. 원고지에다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가끔 원고지 아니고 줄친 종이 있는 학교 있죠. 연세대 상경계도 있고 성균관대도 있고 수학 나오는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은 이게 줄친 종이를 주는데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신여나 세종대도 연필 쓰기가 안 되니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 내신 반영 비율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면 되고, 논술만 반영되는 학교들이 건국대, 연세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논술 90에 학생부 10 이렇게 있고 홍익대죠.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정표예요. 일정표. 수능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인데요. 이 일정표는 겹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들이. 그리고 시간이 충돌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시간이 충돌나도 두 개를 다 써놓고 최저 기준 있는 걸 보고 최저 기준을 맞추면 가고, 둘 다 맞췄을 때는 선택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이렇게도 하는데, 하루에 두 개를 보는 것도 각오를 하고 두 개를 엇갈려서 까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 일어나 건국대를 쓰고 오후에 예를 들면 뭐 숙명여대나 뭐 한양대 에리카를 쓰거나 단국대를 쓰는 경우처럼 이동 간의 거리가 가능한 시간대로 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연세대 대표적인 학교죠. 자, 우리가 연세대가 수능 전으로 옮겨왔는데, 원래는 수능 전이었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능 뒤로 갔었다 다시 올해는 수능 전으로 옮겨온 거죠. 연세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내리셔야 돼요. 반드시 연세대를 보고 연세대를 진학하겠다 논술로, 이런 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수능에 대한 능력, 오히려 수능을 지금 모의고사를 잘 보고 있다든가 수능 성적이 오를 것 같은 학생들은 수능 전에 연세대 논술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연세대는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연세대에 꼭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정시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나 이런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도 안 돼요. 그럴 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었어요, 예전엔. 그런데 모집 인원이 계속 주는 형태고, 연세대가 뒤에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영어 문제, 수학적인 문제까지, 쓰기 문제까지 해서 문제의 시간 압박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쓰기가 어려운 것보다는 시간 내에 쓰기가 쉽지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해야 되는데, 인문논술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인문논술을 준비해서 연세대를 준비한다고 해서 다른 학교를 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세대는 조금 특종으로 이렇게 별종으로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연세대가 수능 전으로 옮겨간다는 게 인문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작년처럼 수능 뒤로 갔을 때보다는 좀 고민해야 될 점이 많다, 이런 점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세대 모집 인원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건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 있고 경기대 있고 홍익대 있다. 홍익대는 눈여겨봐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 뒤에는 금요일날 보는 학교가 있어요. 숭실대가 원래 금요일부터 봤는데 수원대가 여기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미정이라는 건 뭐냐면 날짜만 박아놓고 시간은 7월, 8월 정도에 공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 뭐 이렇게 해서 20일 날 토요일 날 수능 끝나고 다음 날이에요. 준비 기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인문 논술을 하겠다 그러면 수능 전에 어느 정도 최소한 10번 이상의 쓰기는 하고 수능 끝나고 바로 하루 정도 이걸 쓰기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기를 하루 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선 붙을 생각을 잘 못하는데 학생들 중에 특히 재수생들이 좀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수시를 아예 안 쓸 수 없고 올해는 특히나 적성평가가 없기 때문에 수시를 아예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놓고 논술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최저를 맞췄는데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동국대 같이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실제 경쟁률이 8, 9대 1인데 논술을 안 오는 학생들도 제법 많아서 실제 경쟁률이 5대 1 정도밖에 안 되거나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가 바로 20일 날 있죠. 이렇게 해서 날짜들이 겹친다는 거. 겹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겹치고 그 다음에 26일 날도 보는 학교가 있는데 27일 날, 28일 날이 좀 많죠. 수능 전에 바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는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가 있어요. 메인 학교는. 그 다음에 수능 뒤에 일주일 뒤에 보는 학교 중에 메인 학교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외대 이런 학교가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쓰기가 약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바로 뒤에 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있는 학교를 쓰지 말고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이 뒤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게 사실상 이치엔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학교들로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한 외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있고 중앙대는 이날 있죠. 외대는 이틀 나눠서 보죠 시험을. 자,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가 있다. 날짜들끼리 겹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보면 이화여대를 아침에 쓰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를 오후에 보거나 그 다음에 외대를 이렇게 보는데 11시에 시험 보고 나면 끝나고 사람들 엄청나요. 교문 앞에 발표 주고 정말 많은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3시면 외대가 휘경, 회기 그쪽에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다만 되게 촉박한 시간이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2개 보는 게. 그래서 쌤이 볼 때 이거예요. 논술 시원시 주의점이에요. 수능 전 논술 전형은 수능 학습에 도움은 안 되고 성적은 위험할 수 있다. 현재 모의고사 성적, 수능 전 논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수능 전 논술의 능력이 현재 모의고사 성적보다 높다. 그러면 사실은 논술 대학을 지원을 못할 때 이럴 때 쓰는 방법이고요. 2번은 이거예요. 잘 봐. 수능 전 논술 전형을 볼 때 수능 학습에 도움은 안 되고 성적은 위험하다.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고 그죠? 그럴 때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수능 이후의 대학 지원은 자신의 현재 모의고사 성적보다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을 섞어서 지원을 하는데 실제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 논술은 무조건 다 내가 수능 뒤라고 높은 대학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대학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균관대와 숭실대를 쓴다든가 이런 식의 마인드. 그 다음에 뭐 한양대와 뭐 그 다음에 동국대 또는 더 심하게 단국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루에 2학교를 응시하는 문제. 이동은 가능한데 너무 빡빡한 스케줄은 피해라. 논술 특성상 답안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2개 시험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문이든 자연이든. 그 다음에 가급적 비슷한 유형을 노려라. 아무래도 쓰기가 비슷한 게 맞고요. 중앙대랑 외대 많이 달라요. 이화여대나 중앙대는 이화여대 상경하고 사회 상경하고 중앙대 상경은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주력 학교를 먼저 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아침에 정신 못 차려서 이렇게 시험 못 봤다가 아니라 아침에 시험을 봤는데 제대로 못 쓰거나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오후에 주력 학교를 갔을 때 마인드가 흔들리거나 정신을 못 차려요. 밥도 못 먹고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주력 학교를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읽고 쓰는 거니까. 왜 수능 시험 봤던 기억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능 전에 논술 보는 전형들은 수능을 내가 정말 잘 못 볼 것 같고 자신이 없어요. 수능 성적에. 그럴 때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 학교를 수능으로 못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대학은 잘하는 높은 학교 낮은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